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음을 이번 국정감사장이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작된 뉴스타파 수사, 그 실체는 결국 이재명 죽이기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됐습니다. 봉지욱, 한상진 기자는 공소장의 절반, 160번이나 들어간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도배됐던 황당한 실태를 증언하고야 말았습니다.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 대선 18개월이나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건 명백한 정치 공작 정황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조차 조우영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까지 나왔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해 판사에게 질책받고 3번이나 내용을 뜯어고친 검찰의 행태.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들의 집착은 무엇을 노린 걸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이제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 1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됩니다. 그때 당시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저희 그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팀장이죠. 그때 불러서 이재명 대표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공산당 프레임을 김만배와 당신이 만들어서 유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검찰 수사 기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2월경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을 구속을 실패하자 이 언론사들과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조작을 시작을 했고요. 2023년 9월, 그러니까 7달 뒤에 실제로 저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나흘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비판 언론을 만약에 옥죄려고 했다면 아까 그 이상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선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년 내내 저희가 재판에서 했었던 일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를 되짚는 과정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영에 대한 봐주기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우영을 봐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 다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총 3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0여 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록도 7만 페이지나 된다고 했는데 그 양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총 5만 페이지, 한 5, 6만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보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 통신 기록도 다 털렸습니다. 박상용 녹음에는 주범을 이재명으로, 그리고 대장동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검사들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이재명.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도 모든 내용이 공소장의 절반이 이재명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다 날라갔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관해서 사실적인 그리고 공익적인 보도를 한 두 기자에 대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대선을 앞둔 정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어마어마한 수사와 인권 탄압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시켜 보시면 이게 지금 2023년 9월 1일 검찰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김만배 기획
신앙님 실행 허위 인터뷰라는 보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 국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것은 방심위에서 모니터하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9월 5일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9월 5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는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또 같은 날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심의 처벌하는 민원 70건이 접수된 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의결했고요. 9월 7일 드디어 서울중앙지검이 움직이면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강백신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검사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9월 8일 국회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합니다. 유인홍 의원이 단장이었는데 9월 12일 방심위에서 드디어 4개 방송국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 아마 이게 그 방심위 설립된 지 가장 많은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고 드디어 9월 14일 중앙지검에서 뉴스타파 사무실과 여기 두 참고인인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9월 1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9월 21일 체포동의안의 의결까지 이게 정광석화처럼 아주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고 정신없이 몰아쳤는데요. 그럼 대상 보도가 무엇인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또 국민의힘이 난리를 쳤던 대상 보도는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건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 당시에 과연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봐줬느냐, 조우영에 대한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그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요 수사 라인을 보실까요?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라인인데요. 김홍일 중수부장이 있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바뀌고 또 당시 수사기획관은 우병우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중수이과장으로 불법 대출과 대주주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이요. 조우영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달에 우선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이 대검 중수부 수사관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강길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4월 18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이가 이미 조우영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 3회를 하고 그다음에 2011년 9월 달 그 유명한 박기별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줬다는 그것이 2011년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어쨌건 조우영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그런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영으로부터 총 변호사 비용을 1억 6천만 원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공문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우영 출국금지 문서가 윤석열 중수이과장 결재로 4월 19일 날 이루어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다 확인하고 보도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조우영 씨가 본인의 범죄 4건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진술이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에도 2011년 4월입니다.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불법 대출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계열사 간 신용공여를 많이 했다라든가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라든가 그래서 이거 지금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 자료를 예보가 정식으로 대검 중수부에 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걸 당연히 확인했을 거고요. 맞죠? 저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고 PF 대출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2011년 4월에 예보가 이거는 일반 대출이 아니고 부동산 PF 대출이 맞다라고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그렇죠. 공문으로 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특별수사팀에다 보낸 거고요. 자, 심지어는 부산 이 저축은행에서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도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보도 당시에 이미 다 확인을 했고요.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수사를 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거듭 요청을 하죠. 자, 다음이요. 이강길 씨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도 이런 증언을 합니다. 법정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철수 씨라고 조우영 사촌 형인데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2026년 3월달에 첫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우영이 패닉 상태로 왔는데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왔다.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조사의 편리를 봐줬다라고 한 것이 포인트다라고 했고요. 조우영 씨 본인도 2021년 11월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변호사에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받고 김만배는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보도를 했는데 뭐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뭐가 대선 공작이라는 것인지 아마 참고인들께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에서 더 뭐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참고인을 향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160번이 언급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대검은 당대신의 특별수사팀은 참고인을 잡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그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확인할수록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게 검찰입니다. 네, 검찰. 진짜로.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있는 지점이 많죠. 그러니까 수사를 대체로 다 객관적으로 하겠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밝혀진 것이 너무 조작된 것이 많아서 저도 네. 좀 당황하고 있고요. 네, 좀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거는 네. 진짜 심각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예요. 왜냐?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해서 조작 기소가 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도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전에도 그랬겠죠. 있었겠지만 네. 그것이 총합적으로 나타난 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제기할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갖가지 너무나 무리하게 조작한 좀 정황이 드러나서 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놀랍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의 실체적 진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밝혀졌다고 예. 봅니다. 그 이 쌍방울 이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엮고 또 이재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난 진짜 희대 조작 사건을 벌인 겁니다. 네. 저도 이화영 부지사를 그동안 몇 차례 계속 면회도 다녀왔고, 구치소 면회를 자주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네. 제가 가서 잠깐 봤어요. 아. 네, 봤는데 이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먹먹해요, 가슴이. 아, 그리고 또 배우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종화 그 여사를 볼 때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예.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런데 백정화 여사님은 훗날 네,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네. 굉장히 그 사실은 3년 7개월 동안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또 하나의 감옥살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배우자도. 예. 근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때 조사 과정에서 보면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아휴, 예, 그리고 배우자도 조사받아야 된다. 아휴, 또 그리고 또 변호사 비용 마련하느라고 집도 다 내놓고 아휴. 또 전세 보증까지 가압류당했어요. 아이고. 그럼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 그 진실을 위해서 검찰과 맞서서 싸워왔고 또 그러니까요.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네. 또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를 진실을 지킨 위해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원래 그 내외가 옛날에도 학생운동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아, 민주주의 사모님도 주장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면회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특검 국정조사 때도 잠깐 봤을 때도 그래도 참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리어 제가 위로가 될 정도였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이 검사들 네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 다음 이화영 부지사의 명예 회복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다 해야 예. 정리가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좀 힘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네. 꼭 좀 나서서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백정화 여사와 함께 기자회견 할 때도 네.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과 고초를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루빨리 이제 진실을 밝혀내고 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조작 수사 천하의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른 조작 수사를 벌인
정치검찰, 그렇습니다. 정치수사, 역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맞습니다. 안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제주 4.3, 광주 민주화운동, 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네.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피해자들은 평생을 네. 안고 살아가는 이제 그게 우리가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공소시효를 없도록 하는 그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들에 대한 특별법. 그 사실 저희 그 민주당 여당에서 그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일을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죄 받아야 되는 집단이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은 와 진짜 대단한 집단인 게 이번에 국정조사 우리 다 지켜봤죠. 다 봤죠. 팔았어요. 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요 예.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예. 조경식 그 KH그룹 부회장 네네. 등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위증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뭘 위증이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 있었다라는 발언 위증이다. 이게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한 6만 8천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 요 증거 120개 이상 나왔고. 조경식 전 부회장이 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같이 있었는데 리오남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한 500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안 봐 귀를 와, 닫아. 국민의힘 그리고 대단하다. 이거를 위증으로 고발. 아니 우리 검사님 이 무고로 좀 어떻게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이거 아마 고발되면 또 무고로도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사실 일부 검사 중에는 좀 수사를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검사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특수부 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전체가 그냥 그렇게 했던 수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장에 이제 그런 어떤 강박이라고 그러죠. 겁박하는 상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놔뒀더니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위증으로 고발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거짓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진짜 무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만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검찰의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한통이야? 아니 한몸 아니고서야 왜 뭔데 위증으로? 왜 정당이 불리해? 우리는 검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명이라는 것이. 예. 아니 그래서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게 시작이 끝이 아닌 거예요. 네.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은폐돼 있고 조작돼 있던 이 사건의 실체들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짜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대북 송금 네.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지금까지 그거였었어요.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네. 그또 하나는 연어술 파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박상용 녹취록.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다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다 확인됐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네, 기관 보고 했잖아요. 네, 기관 보고를 했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에서 감찰을 했어요. 네. 감찰을 했는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네. 그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됐지만 이거를 수원지검에 제출 안 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자체가 굉장히 그 불완전한 자료로 이어졌고 결국 이 공소 사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검사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또 좀 여쭤볼게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1기 수사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는 재창희 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기 수사팀이 실장님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바로 해버려요. 실장님으로. 왜냐? 정진상 실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야 이거 되니까. 조작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런데 와, 이 2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뭔 짓을 하고 있냐? 이 건이 완벽히 드러나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속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속기사한테 책임을 딱 떠넘겨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이 속기사가 특정이 됐더라고. 특정이 됐습니다. 예. 뭐 김모 씨로 이제 특정이 됐어요. 나는 이런 검찰들의 마지막까지도 추악한 모습 정말 이건 고쳐서도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녹취록,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은 진짜 잘 없는 일인데 이게 지금 재창희 형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실장님이라고 전혀 들리지 않고 재창희 형으로 네.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기 수사팀들도 다 이거 재창형무라고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속기사가 뭔가 잘못해서 했는 듯이 그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속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 이렇게 애매한 것도 아니고 네, 분명해요. 실장님으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예. 재창형으로 바꿨을 가능성은 저는 실수라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없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분명히 검찰에서 저는 관여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모르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을 하면 보통 검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증거 녹음 원본도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말장난이지. 사실은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 음성 녹취를 다 못 들어봅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통상은 돼. 녹취록만 보고 녹취록 그 기재된 것만 보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기재된 것만 본다는 걸 잘 알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파일도 같이 냈으니까 우린 결백하다. 이건 전혀 예, 틀린 말장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보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작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은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검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아, 맞아.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이거 빨리 단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혼내줘야 돼요. 행정력으로. 네.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혼내줘야 되거든요. 매우 심각합니다. 여전하다, 여전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난 이거 너무 화나는데. 그 조작 기소를 자행했던 검사들을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 총장 대행의 말은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하면은 물론 그 검사도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밝기 위해서는 나와라 하면 나와서 당연히 증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으니 네. 그 부분을 부르는 것이고 또 당연히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수장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동원되고 단절해야지. 잘못됐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잘못을 다 나가서 얘기하고 네.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네. 굉장히 글쎄요 저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도 현재 아주 터무니없이 제가 그 면허를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당장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검찰이. 그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네. 3년 7개월째 지금 수감 중인데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예요. 임시 수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구치소란 거는 미결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는 교도소로 갑니다. 네. 근데 수원구치소가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0.78평의 독방에 있으면서 콘크리트 건물과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땅도 못 밟고 흙도 없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어찌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형을 받았으면은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 별건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사법 고문이죠. 네. 그런 저 엉터리 강제 수사 관행들, 예? 그런 별건 그런 저 관행들
이거부터 검찰이 반성을 고쳐야죠. 빨리. 네.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녹취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증언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야 그렇죠. 하잖아요.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을 디펜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잘못한 것들이 나오면 진짜 제가 민망하고 그렇겠죠.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싶은데 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이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면서도 이제 전관의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검찰들에게만 자기 구성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뭔가 후배들에게 뭔가 예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그거를 생각마저도 빨리 끊어내야 돼. 맞습니다. 예. 네. 행정부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검사를 두둔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나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네. 구자연이. 최악이야, 검찰. 아,